본 영상물은 2021년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물에는 성북을 사랑한 문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인들의 삶과 그분들의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태준 선생님은 1904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20년 시대일보에 오목녀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박태원, 이효석, 정주용 등과 구인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해방 후 월북하였다가 숙청되어 고철장수 등을 전전하다 숨졌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향토적이며 서정적인 세계에 어울리는 문체, 세태의 변화에 밀려가는 소외된 자의 잔잔한 아픔이 서정적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소설뿐 아니라 동화 희곡도 다수 발표하였으며 많은 평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돌다리, 복덕방, 달밤, 토끼 이야기, 밤길 등 많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태준 선생님은 성북동의 수연산방이라 지금 불려지면서 찻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옥에서 살고 계셨었죠. 그래서 이 수연산방은 1998년부터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전통 한옥 같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한 건물에 배치한 1900년대 개량 한옥입니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건넌방, 오른쪽에 안방을 두었고요. 건넌방과 퇴마루, 안방과 누마루를 다실로 사용합니다. 앞돌 풍경을 액자 속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어 누마루가 이 찻집의 명당이지요. 수연산방이 서울시 민속자료 제11호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산속의 집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당시 수연산방에는 많은 문인들이 함께 문학을 논했던 곳입니다. 이태준 선생님의 소설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달밤입니다. 달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새에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란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찌르는 소리로 아, 이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보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아집쇼. 제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뎁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와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걸입쇼. 한다.
하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몰입쇼 이게 제 업인뎁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랍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 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먼 입쇼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 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윗동네 뒷동네 은행서에 댕기는 집엔 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 뎁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걸 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둬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 걸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군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 이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쇼 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 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저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7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에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5, 6월인데도 꿩거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둥.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그까짓 것 좀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0여 원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괴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누나를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나는 그렇겠다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무엇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갭쇼?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오시다. 오늘 밤만 자면 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 옷을 입고 방울을 막 딸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기에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쫄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네, 여기까지 달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달밤은 이태준 선생님의 대표작 중 하나이고 지식인 서술자인 1인칭 화자인 나가 성북동이란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동네의 시골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황수건이란 사람을 관찰하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슬픔과 탄식 그 자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서정적 연출로 담담하게 전개함으로써 근대화 문명 속에서 자기 인식 방법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하층민의 고난을 비감 어린 애수와 정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달밤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